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2025년 둘째 주 글로벌 오토 뉴스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오토스 웹사이트에 텍스트로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중에서 7가지를 선정을 해서 요약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사실은 적어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2015년경까지만 해도 저는 디트로이트 오토쇼를 매년 다녀왔고 그걸 통해서 그 한 해를 가늠하는 그 지렛대로 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끝난 CES 2025가 자동차 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고 흐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부터 디트로이트 오토쇼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매년 초에 개최되는 것이 코로나 이후로 여름은 밀렸다가 개최하지 않다가 하다가 다시 올해부터는 1월 중순에 개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25년에 24조 3천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19% 증가하는 것으로 그 역대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그렇듯이 연초가 되면은 그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의선 회장이 신년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 요약하자면 위기의식, 혁신 강조, 도전 극복, 특별할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약하자면 지금 생각보다 외부적, 내외적 조건이 좋지 않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좋지 않다는 내용은 사실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핵심이 있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국내에 더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대는 작년까지 중국에도 투자하고 미국에도 투자하고 많이 투자해 왔었는데 현대차 국내 전기차 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등 최근에는 국내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혁신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핵심 신기술을 선점해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전동화하고 전기차하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2026년 내년까지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경쟁자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의 문제가 독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다양성을 존중하고 리더십을 강화하고 차기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는데 현대차가 올해 연초에 1월 1일부터 미국 현대모터 아메리카 CEO를 다시 현대자동차의 CEO로 임명한 것이라든지 성김을 대외 협력 관계 CEO로 협력한 것, 내세령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불분명하지만 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시대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형태로 현대자동차가 전략을 이끌어갈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는 아직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일기 때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혐오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원래 에너지 대전환, 탄소 중립을 내세웠었는데 지금은 로봇과 AI로 갔습니다. 그 둘이 뜻이 일치할지를 두고 봐야 됩니다.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현대차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은 1월 20일 이후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전기차 세액 공제가 계속 될지 아니면 중단될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의문이 일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그에 대해서 많은 지금 비판이 있고 그래서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2024년 미국 신차 판매가 상대적으로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GM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270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토요타한테 1위 자리를 내줬던 것에서 2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고 토요타를 앞섰습니다. 근데 반면에 토요타는 전년 대비 3.7% 증가했는데 캠리하고 라브4 하이브리드 모델이 인기였는데 그중에 재밌는 것이 토요타의 컴팩트 SUV 크로스오버 라브4가 미국의 전통적인 1위차 포드의 F150, F150 픽업 트럭을 제치고 모델당 판매 1위를 했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도 그만큼 작은 차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포드도 4.2%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포드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가 전기차 2배로 늘어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점유율은 증가율은 36.7%,
전기차 점유율은 8%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지금 약 1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약 130만 대. 그럼 상대적으로 높진 않지만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접해왔던 국내에서 잘못 전달된 뉴스에 비한다면 좋은 겁니다. 다만 이것이 트럼프,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질 때가 지금은 관건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모비스가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투명 디스플레이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물리적 장치가 없이 실제 우리가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차 아래쪽에 투명 스크린에다가 정보를 제시한다는 건데 이건 이제 BMW가 소개한 CES 2025를 통해서 소개한 이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보다는 이 투명이라는 게 다른 겁니다.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는 뒤쪽에 검은색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투명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비스는 1년 전에 이것을 한국 국내에서 기자들 대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은 컨셉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자동차 인터페이스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한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해상도가 높게 하기 위해서 독일의 짜이스하고 공동 개발했다고 하는데 2027년 양상 목표니까 2년 남았죠? 그러면 BMW도 1년 뒤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마 다른 회사들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자동차에서 회사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인재를 확보해서 또 고객사 네트워크 강화한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현대만을 독단적으로 고객사로 참여했던 그런 게 벗어나서 지금 상당히 글로벌화가 많이 돼 있고 공급수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걸 더 넓혀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하만이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인포인트 시스템에 관한 건데 특징은 이제 AI를 주로 많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레드 인게이지, 레드 비전, 레드 업그레이드, 레드 커넥트, 레드 케어 이런 용어를 동원했는데 이 AI 아바타 루나를 통해서 탑승자하고 직관적으로 사교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BMW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작에 의해서 버튼에 하는 것보다는 음성 인식이 더 많이 사용될 거라는 생각을 상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증강현실 사용한다. 그래서 안전성과 편안함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고 세 달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개발 두기를 단축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해결돼야 되고 모든 AI가 클라우드 기반이죠. 그걸 하려면 빅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빅데이터 센터는 모든 회사가 모든 나라가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만 이 백그라운드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할 수 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커넥트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잘 돼야 되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이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하고 반도체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제목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I 기반 모니터링으로 운전자를 감시한다. 이것은 오래된 얘기인데 아마 제기한 볼보가 제일 먼저 10여 년 전에 내려왔던 얘기인데 지금 이제 하나씩 실행이 돼 있고 뭐 테슬라는 눈을 돌리면은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죠. 그 6번 들어오면은 운전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런 형태로 앞으로 상당히 실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 CATL을 중국 군사 회사로 지정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한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시애틀은 현재 시장 점유율이 37%, BYD 20%두 배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시애틀의 주가가 3% 하락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애틀은 우리는 군사활동 관련은 아무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일환인데 과연 트럼프가 일기했던 그 패권 전쟁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이 미국의 미중 패권 전쟁은 이 공화당인 트럼프 때 시작됐고 강화됐다가 민주당인 바이든 때 약화됐을 생각했는데 더 강해졌죠. 더 파격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두 나라는 점점 더 그 전쟁을 가시화했는데 실제 두 회사는 더 늘어났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될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만약에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뭐 90% 이상을 중국에 생산하고 있는 애플 아이폰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외에도 수많은 제품, 기술 제품들이 또 부품들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미국 내 제품이 제대로 생산될 수 있겠느냐, 가격 경쟁을 갖추고 판매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남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듯이 국내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경쟁 대상국을 공격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금 저는 보입니다. 그 뭐 바이든도 그랬고 트럼프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뭐 이 경제 문제보다는 정치 문제로도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끝난 CES 2025가 거기에서 중국 기업이 엄청나게 부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참가한 업체 중에서 미국 업체가 1,509개였고 중국 업체가 1,339개였습니다. 한국 업체도 900여 개가 됐고요. 저는 이런 정도의 중국 업체 부상을 사실은 몇 년 전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코로나 이전까지 하더라도 해외 모터쇼 가면은 특히 서구에서 모터쇼 가면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중국 업체는 복도에 한 개가 있든지 또는 그 메인 플로어에 한두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재작년에 동경 모터쇼에서 BYD가 메인 플로어 변수가 있었는데 지금 CES는 아예 거의 장악을 했죠. 미국과 동등한 위치를 갔죠.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중국에서 팔 수 없는 제품도 선전을 하고 있고 제품을 전시하고 있고 하지만은 결국 그들이 본격적으로 글로벌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가시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무서운 대목인데, 크게 봐서 2020년 이전까지는 기존의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제가 말하는 글로벌 플레이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로 이 글로벌 플레이들이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국 메이커를 제외하고 대부분 그랬습니다. 이제 그만큼 점유율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중국 차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점유율이 저렇기 때문에 판매가 줄어들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중국 시장에서는 판매까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3년에 중국 브랜드가 중국 시장 점유율 50%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합작 회사들 많이 있죠. 베이징 현대, 베이징 벤츠, 광저우 혼다, 광저우 도요타 이런 식으로 동풍 기아 이런 합작 회사들 주로 이제 주도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BYD라든지 지리라든지 체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중국 시장 점유율을 50% 장악했고 지금 그것이 세계로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올해 CES를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졌고 단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분야에서도 중국은 지금 놀라운 속도로 세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중국의 제로섬 게임이라 표현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에서 하나 일곱 번째로 중국 지커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CES 2022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지리는 작년에 217만 대를 팔았습니다. 재작년 비해서 3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71만 대로 다시 약 30% 이상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체리, 지리, BYD,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세계 시장으로 뻗친다고 하는 중국의 중국 자본 메이커들인데요. 이들의 지금 이런 판매 대수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방향하는 방향성 제시가 저는 놀랍습니다. 이미 한번 별도로 지리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제시한 것이 지능형 콕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스마트 주행, 자율주행이죠. 초고속 충전,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이죠. 스마트 아키텍처. 그러니까 차체 아키텍처 말고도 이 아키텍처도 별도로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이것이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닌 30년 정도밖에 안 된 자동차 회사, 자동차를 생산한 것은 20년밖에 안 되는 회사가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시한 것은 800V 현대자동차가 IGMP, EGMP 체험을 채용해서 굉장히 큰 히트를 쳤는데 그 전기차 혁신을 이 배터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 5분 충전에 2시간 주행 가능하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3C, 4C, 5C, 6C 이렇게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런 충전 속도가 빨라지면 앞으로 우리는 머지않아서 전기차 충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트레이트엘이 앞서고 있는데요. 지리도 여기에 지금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올해 안에 세계 최초로 양산형 자율주행차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중국에는 많은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죠. 로보택시로 운행되고 있고 테슬라처럼 카메라만으로 사용되는 샤오풍 같은 회사들도 자율주행을 출시하고 있고 또 고정형 레이더를 사용하지만 어쨌든 라이다요. 고정형 라이다를 사용하지만 그 라이다나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을 사용한 자율주행차들이 지금 수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 유튜브에 많이 보시겠지만 상당히 놀라운 수준으로 지금 중국하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도 매끄럽게 지나가는 것을 보이는데 여전히 그들이 테슬라의 FSD처럼 이 운전자들이 가끔 간섭 주행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뭐 지금도 변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당장에 몇 년 내에 이것이 우리 눈앞에 아예 손대지 않고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은 앞선 것이고요. 그것은 주가를 올려야 되는 애널리스트 주로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 생각은 레벨 5까지 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지커는 올해 태국과 호주, 브라질에 충전소를 구축을 해서 그들의 전기차 판매를 늘리겠다는 건데 주로 이제 중국 회사들이 해외 시장 공략하는 것들은 그 전기차 위주로 하죠. 그들의 말로 신에너지차죠. 신에너지차에는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연료 연지 전기차가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빠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100% 관세 때문에 미국에 수출할 수 없는 미국을 살리는 CES에서 지커가 이런 기술을 발표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들의 아키텍처, 플랫폼 이런 것들을 판매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읽힙니다. 그게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글로벌 그 레거시 자동차 회사에서 이 문제에 상당히 골치를 아프고 있고 엄청난 투자비 때문에 환불할 수 없어서 스텔란스 그룹은 이미 대만의 폭스콘이 2020년에 발표했던 그 MIH 플랫폼하고 이 아키텍처를 갖다 사용하고 있죠. 그 주식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2020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당히 다양을 바꿀 것인데 그 누구도 이것을 단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1월 둘째 주 뉴스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들은 별도의 최영석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전달 드렸습니다만은 특징인 것은 어쨌든 지금의 전쟁은 과거와 달리 기계적인 전쟁이 아니라 전자적인 전쟁이 바뀌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동차의 본질이 바뀌었다. 자동차의 본질은 달리고 돌고 멈춘답니다. 그것이 생각하고 이동한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달리고 돌고 멈춘다가 생각한다, 이동한다 한마디로 정리됐고 생각한다에서는 이제 컴퓨터하고 반도체 뭐 이런 소프트웨어 등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기존 자동차 회사의 전문 분야가 아니죠. 그래서 싸움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과거처럼 뭐 혼다하고 닛산 합쳐서 800만 대를 만드니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서 새로운 시대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내놓느냐가 경쟁력 원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쪽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